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 골칫거리는 바로 미국과 중국일 겁니다. 치킨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결국 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끝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그 최종 승자를 한번 감정해보고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어제 다시 대응을 했죠. 보복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미국산 제품에 8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 밤에 이 같은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세 부과는 즉각 10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죠. 중국 시간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바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산 제품에 84%의 관세 부과가 발효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도 지지 않았죠. 트럼프도 계속 강경하게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에 125%를 부과하겠다라면서 기존의 104%에서 또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린 것뿐만이 아니었죠.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에는 또 감세를 해주면서 중국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외한 75개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미뤄주겠다, 유예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관세율도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한국 25%, 일본 24% 등이 아니라 일반 관세인 10%만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즉 중국에는 세 자릿수의 고율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중국 아닌 다른 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양방향에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 자신의 트루스 소셜 SNS에서 가장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도 도널드 트럼프의 SNS 내용을 좀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전 세계 시장에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선언합니다. 중국에 대한 이 관세율을 올릴 것을 선언하고 그 관세율은 무려 125%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더해서 즉각 발효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즉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지금 이 시점부터 1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을 제외한 75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해결책을 내고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 나라들, 이 75개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나의 강한 서제션, 나의 제안으로 인해서 retaliated, 보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보복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중국과는 비교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75개 국가를 지칭한 거죠. 이 국가들을 위해서 보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90일간의 퍼즈, 일시 정지를 주겠다, 관세 부과를 90일간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만을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즉각 발효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개장 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관세를 다시 한번 올렸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이렇게 보합 장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개장 후 오전 중에 트럼프가 시장에 한번 트럼프 풋을 또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시장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SNS 언급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가끔 하곤 하는 트럼프인데 오늘 앞서 살펴본 SNS 피드가 올라오기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은 great time, 그러니까 바이하기에,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혹시 트럼프가 호재성 재료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나 그 전날처럼 급격하게 빠지지 않고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지수가 오후 들어서 SNS에 트럼프가 이 90일간의 관세 유예 이야기를 해준 후에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이 17,000포인트를 오늘 단숨에 돌파해내는 모습이었고요. 하루 만에 1,8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2%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지난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오늘 역사에 남는 기록을 썼는데요. 하루 만에 474포인트, 5,456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9.5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17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산시장에서도 어제 60달러가 깨졌던 배럴당 60달러를 하회했던 WTI 유가가 오늘 60달러 선 하루 만에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포와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빅스 지수는 35% 하루 만에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치킨 게임, 미국과 중국 가운데 과연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그걸 평가해 보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구조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율 관세에 고율 관세가 더해졌을 때 어떤 국가가 과연 더 치명상을 입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인터넷 SNS상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근거가 돌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먼저 초록색, 파란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비중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인데 가장 위에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커머디티스 그러니까 기타 상품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까지 주요 상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소비재죠.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섹터들인데 중국이 미국 외에 수출하는 비중이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고요. 반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검정색에 해당합니다. 예상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미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회색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이건 미국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오는 비중을 말합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비중이 많지 않은 모습이죠. 중국산 소비재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파란색을 봤을 때 중국은 반대로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제3국의 소비재를 수출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변화 과정을 끝내놓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높아졌을 때는 미국 소비재를 중국산 소비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체감 물가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통계 자료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번에는 소비재 아닌 중간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 천연 기름이나 LNG 가스, 그리고 자동차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그래프부터 확인해 보면 이건 미국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비중인 거죠. 즉 중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제3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중국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 천연가스나 LNG 같은 것을 수입해 올 수 있는 국가가 많다는 겁니다. 대한 국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외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굉장히 점선처럼 표시된 비중이 아주 적은 검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는 비중을 말합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은 굉장히 낮거나 미미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즉 중국이 이렇게 치킨 게임을 지속할 수 있었던 자신감, 우리는 미국이 아니어도 수출도 수입도 괜찮다라는 자신감에 근거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또 다른 하나의 자산시장 변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시장의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물 수익률을 보면 오늘 급등했습니다. 4.4%까지 오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장중 3.29%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걸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최근처럼 급락했을 때 그리고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안전자산인 국채로 수요가 몰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국채가 올랐다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동안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차입을 통해서 투자했던 월가 헤지펀드가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즉 헤지펀드는 차입,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담보에 대해서 담보금을 더 넣어라라는 마진콜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따라 유동성이 큰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시장이 빚을 갚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충격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였죠. 이건 미국 행정부에서 계속 이전에 반복했었던 우리 증시, 우리 경제 디톡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결과 맞닿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발언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헤지펀드가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중국은 사실 미 국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고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규모만 7,6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에 나서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차입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중국이 기존의 채권을 매도하고 나서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수익률은 반대로 가니까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존 채권의 금리를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면 신규 채권을 발행할 때 미국에서 이자를 높게 쳐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신규 채권을 매수할 요인이 있기 위해서는 기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니까 신규로 채권을 발행할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자 수익밖에 없으니까요. 즉 미국이 채권을 새로 발행할 때 이자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미국의 금리 부담이 높아지도록 중국이 일부러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많이 내다 팔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 자산을 매각하는 셈이 되고 달러를 풀고 위안화를 끌어들인다면 위안화가 절상될 수밖에 없겠죠.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에 불리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화된다면 중국 측에서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킨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중국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서로 지지는 않으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G2가 과연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로 화해에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각국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10% 관세만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도 협상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예해 주겠다는 이 90일간의 약속도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즉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극대화되고 있고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수들 면밀히 체크하고 일일이 계산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민정의 사인은 여기서 마칩니다.